받으면 받을수록 피부가 망가지는 피부과 시술이 있다는 거 잘 모르셨죠? 이 시술을 받고 나면 얼굴이 확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좋다고만 알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시술을 받았는지 꼭 횟수를 세보세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피부과 시술, 왠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피부가 더 좋아질 것 같죠? 하지만 모든 시술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받으면 피부에 독이 되는 시술들도 존재하는데요. 자, 오늘은 자주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위험한 피부과 시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실리프팅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리프팅 시술 중 하나인데요. 수술 없이도 간단하게 얼굴 선을 끌어올릴 수 있고, 시술 직후부터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특히 에너지 기반 시술에 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보여주는 만큼 주기적인 시술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실리프팅은 절대 자주 받아서는 안 되는 시술인데요. 반복할수록 효과가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조직 손상과 부작용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실리프팅을 단순한 피부 당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을 피부 안에 삽입하는 것 자체가 이 조직에 손상을 주는 과정인데요. 실을 캐뉼라나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안쪽에 넣고 피부를 걸어 당긴 뒤 실을 그 자리에 남기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과 조직 반응이 발생하죠. 만약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게 되면 회복이 채 끝나기 전에 조직 손상이 계속 누적되면서 멍, 붓기, 통증과 같은 문제가 흔하게 생기는 것은 물론 감염, 비대칭, 실노출, 신경 자극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문제 외에도 사실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조직의 섬유화인데요. 실이 피부 안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콜라겐 형성이 유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콜라겐이 증가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을 반복해서 넣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탄력 콜라겐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흉터성 콜라겐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자, 이를 조직의 섬유화 또는 유착이라 부르며, 특히 반복적으로 실을 삽입할 경우 흔하게 발생하죠. 자, 겉으로 보았을 때는 피부가 딱딱하고 우글우글해지거나 딤플, 찌그러짐 같은 비정상적 패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피부와 연부 조직이 서로 들러붙어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표정이 뻣뻣하고 어색해지며 피부의 움직임도 부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한 번 생기면 시간이 지나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죠. 실제로 돼지 피부에 PDO 실을 넣은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 주변에 콜라겐이 생성되나 동시에 조직의 수축과 섬유 유착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실리프팅 합병증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과도한 섬유화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실리프팅을 반복해서 받은 환자는 안면 거상술을 시행할 때 조직의 경계가 사라지고 피부와 연부 조직이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어 조직 박리가 매우 어려우며 수술 시간도 길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죠. 따라서 실리프팅은 즉각적인 리프팅을 위한 좋은 옵션이지만 계속 반복한다고 효과가 무한히 누적되는 시술이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효과에 비해 부작용 위험만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술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부위, 같은 방향으로 시술하는 실리프팅일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실의 성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이 조직 안에서 분해되고 조직 리모델링이 안정화되려면 보통 12개월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정기적으로 1년마다 받기보다는 매번 피부 상태를 평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피부과 시술로는 콜라겐 부스터 또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주베록 볼륨, 주베록 스킨, 스컬트라, 울트라콜, 올리디아, 가나브이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시술은 피부 속에 PDLLA 또는 PLLA 같은 젖산 중합체 입자를 주입하여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콜라겐에 의해 얼굴의 꺼진 부위가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볼륨감이 생기고 피부 탄력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볼륨의 보충용으로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시술 후 지나치게 얼굴이 빵빵해진다거나 혈관 사고,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거나 모양이 변하는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필러에 비해 자연스럽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가 각광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자연스럽다, 몸에 흡수된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시술받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잦은 시술은 볼륨을 한꺼번에 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콜라겐 부스터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이 아닙니다. 보통 시술 후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야 피부에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볼륨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 볼륨이 부족하다고 느껴 너무 자주 시술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누적된 시술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 과도한 볼륨이 생길 수 있죠. 대부분의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4주 간격으로 3회 시술을 기본 권장하지만 개인마다 면역 반응, 조직 상태, 꺼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3회로도 충분하지만 누군가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만 보고 재시술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이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간격을 두면서 재시술을 받는 것이 추후 과도한 볼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결절 또는 유가종의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콜라겐 부스터 시술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인 결절은 입자가 피부 속에서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뭉쳐 국소적으로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한 것인데요. 보통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번 생기면 크게 신경이 쓰이죠. 유가족은 결절보다 더 드물지만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콜라겐 부스터 입자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절이나 유가족은 주로 눈 밑, 팔자 부위처럼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에서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한 부위에 누적되는 입자 수가 많을수록 공간이 좁거나 입자끼리 응집되기 쉬운 얕은 층에 주입할수록 확률적으로 결절과 유가종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데요. 이 넣어준 입자들이 다 분해되기 전에 짧은 간격으로 시술을 반복하면 피부 속에 입자가 겹겹이 쌓이며 뭉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콜라겐 부스터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달리 녹이는 해독제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제거가 어렵고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자주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반복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콜라겐 부스터는 얼마나 자주 맞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사람마다 얼굴 구조, 볼륨 꺼짐 정도, 면역 반응이 다르고 사용하는 콜라겐 부스터 종류에 따라서도 이 피부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술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첫 시술은 4에서 6주 간격으로 3회를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1회씩 유지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얼굴의 주베룩 볼륨을 총 8회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4주 간격으로 시작을 하였고 지금은 약 4개월 정도 간격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받을 때는 볼륨이 부족하다고 급하게 재시술을 진행하지 마시고 볼륨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충분히 기다린 뒤에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보톡스는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만큼 가장 대중적인 안티에이징 시술인데요. 이마, 미간, 눈가처럼 표정에 따라 생기는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고 사각턱, 승모근, 종아리 등 근육 사이즈를 줄여주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죠. 저 역시도 20대 중반부터 꾸준히 보톡스를 시술 받아왔고 그만큼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자주 보톡스를 맞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의 성분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단백질 독소인데요. 근육에 주사하면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여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름도 덜 생기고 근육 자체도 점점 작아지게 되죠. 문제는 보톡스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인데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내로 효과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톡스 효과에 만족하신 분들이 이 효과가 빠지는 걸 참지 못하고 짧은 간격으로 보톡스를 다시 맞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맞으면 두 가지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오히려 얼굴이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근육 위축이 계속 누적되겠죠. 특히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처음엔 얼굴이 갸름해 보여서 만족스럽지만 계속 맞다 보면 이 사각턱 근육의 위축으로 인해 광대 아래 볼살이 꺼지고
땅콩형 얼굴, 즉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얼굴은 갸름해져도 오히려 얼굴이 더 처지고 늙어 보이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보톡스 내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보톡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항체로 인해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톡스 내성이라 합니다. 한번 내성이 생기면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보톡스 내성은 보톡스 효과가 다 빠지기 전에 다시 시술할 때, 짧은 간격으로 자주 맞을 때, 불필요하게 고용량을 사용할 때, 자주 리터치를 반복할 때 잘 생기는데요. 따라서 보톡스 효과에 욕심을 부리며 자주 맞다가는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보톡스 효과가 줄었다고 무조건 내성은 아닙니다. 사실 이 보톡스 내성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요. 그보다는 보톡스 투여량이 부족했거나 정확한 부위에 주사되지 않았거나 희석이나 보관 문제로 인해 보톡스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톡스 효과가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정말 보톡스 내성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톡스 내성이 걱정된다면 제오민이나 코어톡스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보툴리눔 톡신을 감싸는 복합 단백이 제거된 상태라 항원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내성 발생 위험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시술 간격과 용량 지침을 잘 지켜야 보톡스의 내성에 위험 없이 효과를 오래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보톡스 시술을 받도록 권장드리고 싶고요. 리터치 또한 되도록 자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유효 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시술자가 적절한 농도와 용량을 결정해야 하고요. 불필요하게 고용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위에만 시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름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그때마다 보톡스를 맞기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간격으로 계획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자주 받아서는 안 되는 피부과 시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열심히 받는다고 이 피부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가끔 절제 미약도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